자, 노트는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자, 방금 배웠던 용도지역. 자,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중에서 이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 즉 전 국토에다가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 근데 지구나 구역은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라는 단어랑 지구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대상은 특광시군에 있는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지역보다 좁은 개념이니까 일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는, 용도라는 말은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어떻게 쓰이는지. 즉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이냐면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다른 말로 하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자, 한번 보죠. 여기 서울시 토지가 있는데 서울시 토지 전부에다가 일단 지정해야 되는 게 용도지역.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주거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라는 겁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뭐 용도지역의 비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비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자, 뭐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님을 보면 옆에 비서가 꼭 한 명 있습니까? 여러 명 있습니까? 즉 대기업 회장님이나 대통령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옆에서 사소한 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중요 정책의 결정이라든지 중요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즉 용도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만 할 수 있다면 용도지구는 꼭 한 개만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두 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용도지역은 아까 중복이 안 됐었죠. 근데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비서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용도 지구는 두 개고 세 개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할 토지 전부에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토지들 중에서 용도 지구는 일부에 나간다라고 했죠. 그 일부가 어디냐면 용도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곳. 여기 일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일부에다가. 그래서 용도 지구는 관할 토지 일부. 그래서 특광시군의 일부에다가 목적은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이게 30회 기출문제. 그래서 용도지구 가로쳐놓고 용도지역 가로쳐놓고 이 두 개 들어갈 만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그러면은 용도지구는 항상 용도지역이랑 붙어 다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니까 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는 건 그 밑에는 반드시 지역이 지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이랑 지구는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관리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이렇게 붙여 써놓고 용도구역은 2번에 따로 써놓죠. 지역이랑 지구는 붙여 다닌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지구는 지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는 지역을 도와주는 역할, 즉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용도지구가 이렇게 막 두 개씩 세 개씩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규제가 엄청 복잡하겠죠. 자, 일반인들이 이 토지를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그 위에 지구도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 1번 규제 확인하고 2번 규제 확인하고 3번 규제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서 이런 토지들을 활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좀 단순화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던 용도 지구 이걸 폐지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뭘 지정하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이겁니다. 용도 지역이 중복해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은 규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 폐지하고 이걸로 바꿔줘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 이게 있었죠. 규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단순하게 좀 바꿔줘라고 하는 게 요거. 기존의 용도지구를 대체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규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로 바꿔줘.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보면 1번에 보면 용도지구라는 게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용도지구에다가 이 지구랑 이 지구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관할 토지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서울시 토지 일부에다가 그래서 용도지구 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자 분류를 보면은 법에서는 일단 9가지로 분류를 하죠. 뭐 요거 외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됐고 일단 요 9가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게 5가지 있는데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요건 대통령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세분이 됩니다. 요 5가지. 그래서 9가지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있을 테니까. 용도지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건 5가지만. 경, 방, 보, 취, 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5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세분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어떻게 세분되죠?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해서 특화경관지구라는 건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이라든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뭐였죠? 건축물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거는 모르면 뭐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운 척하고 뭐 그런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78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가로 2번에 보면은 시행령상 용도지구의 세분해서 경관지구의 세 번째 거 특화경관지구 나와 있죠. 그래서 특화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이라든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요거랑 하나를 뭐 비교해 드렸을 겁니다.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그래서 거기 맨 밑에 78페이지 맨 밑에 보호지구에 보면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나오는데 요거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뭐죠? 시설 및 지역. 요거 기출문제에 이미 나왔던 거죠. 이렇게 요 2개를 바꿔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용도지구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뭐를 규제하죠? 최고 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율하는 것. 이렇게 방화지구, 불안나게 조심해 방제지구, 재해를 예방하는 곳.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세분되죠. 뭐 크게 따로 볼 건 없고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 특화경관지구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요거 건축물이랑 시설 및 지역 요거 바꿔서 출제했던 거. 그다음에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죠. 뭐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가 농림지역인 거죠.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에도 사람이 살까요? 네. 그래서 이 농림지역 안에 있는 취락 요 마을이 취락입니다. 이걸 정비하자라 이걸. 그러니까 그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다음 집단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는 거죠? 그게 시험에 한 2번 나왔죠? 자, 보통 용도지구라는 건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건데 특이하게 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용도구역에 지정하는 거라서 특이하니까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을 하는데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비해서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농간농자에도 사람이 사는데 여기는 삶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노래 한 곡 불러야겠죠?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코노에 너무 가고 싶은데 코노. 어르신들 코노 아십니까? 코인 노래방 그러죠? 코인 노래방. 오늘 집에 가시면서 코노 한번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코노. 노래방을 가고 싶어도 이런 데는 규제 때문에 노래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규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래방에 못 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비해서 사람이 살긴 사는데 규제가 너무 강한 곳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편의성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이 마을에 있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해주고 각종 편의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곳 그런 데가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해서 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면 자연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면 집단취락지구. 그래서 이게 특이해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용도지구에서 처음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분하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지구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용도지구에서 문제 출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분되는지랑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나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하죠? 제한, 막는 곳. 이 동네는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니네 같은 숙박시설, 유흥시설 이런 거 짓지 마라고 하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는 토지를 복합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합니까? 완화하는 곳. 완화하는 곳.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들 못 들어오게 막는 곳입니다. 근데 특정 용도 복합 용도 지구는 토지를 복합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풀어줘 가지고 원래는 못 짓는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곳.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주거 지역이지만 이 주거 지역을 상업 기능을 추가를 해서 개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주거 지역에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완화하는 것 그래서 이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용도 지구에 분류죠. 근데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용도 지구를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용도 지구를 더 세분할 수도 있습니까?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 지구가 뭐죠?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 세 가지. 경관지구랑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보면은 법에서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게 노란색 동그라미 경, 방, 보, 지, 개 이렇게 5가지.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요 3가지.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게 5가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그 다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용도지구들을 정하고 있는데 법이랑 대통령령에는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에는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에다가 막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안 좋겠죠. 법이랑 대통령령에는 없다라는 건
부산에 가도 없고 경기도에다가도 없고 울산에 가도 없는 그런 용도지구를 서울시장이 만들어가지고 노원구에만 막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지 맘대로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만 지정을 해주면 안 좋겠죠. 그래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에는 쉽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렵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렵게. 한마디로 어렵게.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거 한번 볼까요, 책으로? 79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밑에 쪽에. 그러니까 법이랑 대통령령으로 용도지구를 정하고 있는데 그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은 조례에 의해서 세분되는 거 세 가지 있죠.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면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 도, 대도시 뭘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조례로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단은 됐고 밑에 그 박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첫 번째 기획 보면은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거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두 번째, 니은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지 않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즉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최대한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거기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자, 법이랑 대통령령으로 금지해 놓은 행위를 조례로 마음대로 허용을 해버리면 법이랑 대통령령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게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구는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조례로 더 세분할 수도 있고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용도지구의 분류,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세분이랑 조례에 의한 지정입니다. 그 다음 용도지구가 지정돼도 규제를 하겠죠. 규제. 그러니까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공법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도는 다 요거 규제하려고 하는 거. 규제하려고. 그 규제를 우리가 행위 제한 이렇게 부르요. 행위 제한. 행위 제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원칙 뭘로 정하죠? 조례로. 관리계획은 고도지구가 관리계획. 그러니까 원칙을 기억을 하시고 예외를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행위 제한을 하는데 원칙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보실까요? 80페이지. 그 3번에 보면은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제가 아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건축 제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규제가 세 가지 따라 붙습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근데 용도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을 합니다. 즉, 이 용도지구에서는 이런 건물은 짓지 마. 이 용도지구에서는 이런 건물을 짓지 마. 이런 것들을 규제합니다. 그걸 원칙은 조례로 정하겠다라는 거. 해서 거기 보면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광시군의 조례로 해서 보니까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도 할 수 있고 조례로 세분도 할 수 있고 규제도 원칙은 조례랑 되게 관련이 깊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례로 신설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 제한도 조례로 이렇게 해서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요건 배우셨겠죠? 요거 아까 관리계획 하는 거 보니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조례로 안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조례로 안 하는 게. 그래서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건축 제한, 원칙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로 안 하는 게 첫 번째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거기 81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고도지구 안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없고 조례로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규제를.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일단 복합용도지구 요거는 논외로 하고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도 대통령령.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도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죠. 요 대통령령 써놓은 것들. 요건 대통령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뒤에서 볼 거고, 집단취락지구 이거 아까 어디다 지정하는 거였죠?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규제를 어디서 하냐면 개특법에서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그래서 조례로 안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조례로 안 하는 것들. 첫 번째가 고도지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세 번째 자연취락지구, 네 번째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조례로 하긴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조례로 한다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나올 겁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에 보면은 밑에 표 가지고 정리를 해놨죠. 이 예외들. 위에 이렇게만 정리가 돼 있고 요 상세한 내용들 대통령령의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상세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밑에 표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요거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원래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런 데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둘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규제를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 다만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요 2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아까 취락지구라는 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마을, 즉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종 삶의 사람들 주민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게 해줍니다. 편의시설들을.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밑에 쭉 써놨죠. 이거 지금 뭐 외우지는 않을 거고 시험에 꽤나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단독주택. 취락지구니까 주택 지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근데 이종 근생 중에는 여기는 안 써놨는데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종 근생 중에. 그 다음에 운동시설, 뭐 창고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건 요거 방송통신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꽤나 자주 나오니까 다음에 뭐 기출문제 포시도 보면은 요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일단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은 요것만 기억해 보죠.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자연취락지구에서는 5층의 방송, 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볼 것도 없이 틀린 질문. 4층 이하만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문제 푸시면서 이런 것들은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1, 2월이죠. 1, 2월. 그러니까 암기사항들 좀 양이 많은 암기사항들이 있을 텐데 지금 기억이 안 나면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하나도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일단은 좀 양이 많은 암기사항들은 계속 문제풀이로 넘기셔도 아직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암기사항들 좀 양이 많은 것들은 그때 문제 풀고 틀리고 다시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암기에 치중을 해버리면은 공법이 재미도 없고 암기할 게 뭐 끝도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인데 아까 복합용도지구는 토지를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완화. 규제를 풀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자, 요 세 군데에다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지정해가지고 규제를 풀어줍니다. 즉 원래는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지만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요거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부터 6번까지 이건 안 된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요거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게 기출문제였죠.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는 행위 제한을 조례로 확인하는데 조례로 한다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장례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되는 건물을 허용할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 기억해 보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아파트를 허용할 수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아파트 건축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아파트, 주택이라든지 1종근생, 2종근생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근데 1종근생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모든 용도지역에서 다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나오면 아파트 아니면 2종근생 이걸 정답으로 많이 구성합니다. 보기에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2종근생 이런 거 찍으면 됩니다. 2종근생. 근데 뭐 2종근생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은 건축법에 나옵니다. 건축법의 2종근생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가 나오는데 해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정답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게 아파트랑 2종근생.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없다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까지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보죠. 나오면 대박. 우리만 맞추는 겁니다. 우리만.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일단 좀 기억해 보시고 이런 것들. 근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요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된다라는 거. 이것만. 그러니까 위에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요게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 그러니까 자, 용도지구는 문제 나오는 게 뻔한데 쉽게 나왔을 때 요거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그래서 용도지구는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용도지구 어떻게 세분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들, 그거 물어보는 게 용도지구에서 쉬운 문제. 근데 용도지구에서 문제 어렵게 내죠? 요거 됩니다. 행위제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요거 아셔야 되고, 요것만 알아도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어렵게 내면은 이런 거 됩니다. 여기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용도지구에서 문제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쉬운 문제, 아까
분류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고 각각의 용도지구 개념 바꿔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맞춰주셔야 되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요게 나왔을 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문제풀이 하시면서 계속 뭐 반복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요 두 개. 근데 요 두 개만 꼭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자연치락지구도 시험에 꽤 자주 출제합니다. 그다음에 집 복합용도지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딱 한 번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안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게 용도지구죠. 용도지구. 다음 페이지 용도구역 가보자. 9페이지.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었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역도 관할 토지, 특광시군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도들은 각각의 용도구역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용도지역이 어떻게 용도구역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지정하는지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요걸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죠?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뿐만 아니라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 해서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아까 원칙 누구였죠? 특광시군은 입안하는 사람.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만들죠. 그러면 결정하는 사람은 시, 도, 대도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시장 군수는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만 결정하니까 그거 빼고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 뭐였죠?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럼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로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거기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렇게. 요게 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면은 지금 언급 안 드린 건 얘네들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는 시, 도, 대도시여야 하지만 요거 대도시시장은 지정권한이 없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이게 사실은 관리계획 결정권자라는 거. 해서 시험 문제도 용도구역을 누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거기서 얘네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 좀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확산 방지. 즉 서울시가 행정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행정구역 바깥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서울시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죠. 해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고 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 이게 바로 그린벨트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의 유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목적으로 해서 군사시설 주변에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키죠. 얼마 동안?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시켜두는 곳이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지금 써놓은 거 보시면 이거 가지고 5개를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거. 그 노트에는 밑에 있죠? 시가와 조정 구역의 행위 제한 올해 시험 문제. 요게 나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용도 구역은 앞에 뭐 개발 제한 구역,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보안상, 시가와 조정 구역은 무질서 시가 방지 이런 거 살짝 바꿔내는 거. 아니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양이 너무 작습니다. 문제로 만들기에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 규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 나오면은 주로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면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용도구역은 올해 시험은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29회 30일에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셨습니까? 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죠?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 사업이 뭐죠? 오, 그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도시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해가지고 요거는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나눕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랑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행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 이 원칙은 법에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법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규제가 무지하게 강한 곳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는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것들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갖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요거 하셨습니까? 안 했으면 자, 일단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고,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고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할 수 있다라는 거.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고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고.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 즉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사업들은 원칙은 안 되지만 일부 행위에 한해서 요거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허가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와 있죠.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요런 거 지금 보지 마시고 요것만, 요 빨간색 두 줄 요것만 기억해 보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비도시군 계획사업 구분해서 원칙은 둘 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갖춰지죠. 요건이 갖춰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는 거 아니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요런 것들, 요 행위에 한해서 뭐 받고 하죠. 그래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제가 지금 신고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서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없다. 요거 기억해보죠. 허가받고 하거나 그냥 하는 거지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 뭐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고, 허가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허가받는 거 아니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요런 것들 밑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이 밑에 써져 있는 것들은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뭐뭐뭐 할 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거 틀린 질문입니다. 이렇게 요게 올해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일단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뭐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게 나오는데 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이 나오면은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 밑에 거 이거 몰라도. 그래서 크게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분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할 수 있다.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행위에 한해서 뭐 받고 하죠? 허가 받고 하는 거지 허가 없이 하거나 내지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나오겠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다음 페이지. 그래서 29회 31회 때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해서 요거는 요렇게 끊어보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용도 구역의 일종입니다. 용도 구역.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구역은 용도 구역 할 때 그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최소 이 말은 말 그대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뜻. 완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여기죠. 입지.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입니다. 서울의 종로 같은데 낙원상가 이런 데입니다. 낙원상가 그런 데는 예전부터 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죠. 서울역 주변 이런 데. 그러니까 서울의 거점 역할을 하던 곳인데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 지역을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40년, 50년 전에 개발됐던 곳을 지금의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이랑 건축 규제가 많이 다르니까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화를 하거나 배제를 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구도심이다. 해서 여기 지정 대상 지역 나오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지정 대상 지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도심. 예전부터 서울시 내지는 대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절대 이 지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제 막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 새롭게 개발을 시작하는 곳.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 사업은 뭐 하는 거죠? 신도시 만드는 거. 신도시는 예전의 구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4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여기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이라는 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예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던 곳이죠. 정비구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과 같이 새롭게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들 이런 데는 지정되면 안 됩니다. 구도심이 아니니까 뭐 비슷한 게 택지개발지구 내지는 뭐 대지조성사업지구 이렇게 막 새롭게 이제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죠. 이거 일일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 그래서 여기는 구도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데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정 대상 지역. 그래서 이런 구도심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러면은 이게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될 겁니다. 개발이 시작되면은 토지 가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개발이 하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 나오는데,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누가 지정할까요?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죠? 입안 결정고시 관리계획으로. 역시 이것도 관리계획에 있던 거니까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까요?
그 노트에 3페이지? 음. 3페이지 보시면은 그 음영 처리된 박스 있죠? 관리계획 밑에 그거 싹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그 음영 처리된 박스 안에 6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는 절차가 싹 다 관리계획이라는 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싹 다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이거 왜 없지? 자, 지정을 누가 하냐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국장만 지정했습니다. 국장만.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국장 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국장 도. 국장만 지정하는 거 아니고 국장 도 지정한다.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까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서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 국장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만. 예전에는 국장만 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 구도심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규정들.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두 번째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세 번째는 미술 작품의 설치. 네 번째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미술 작품의 설치 이런 것들. 우리 그 최근에 지어지는 빌딩 같은 데 가보면은 1층 로비에 꼭 있는 게 있는데 있구나. 조각품이나 막 유화 같은 게 되게 큰 게 걸려 있죠. 그 건축주가 미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을.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여기 뭘로 봐주죠?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본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요거는 놔두시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여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해서,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지정 대상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 5번, 8번. 이 6번 이하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작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에. 기출문제집에 올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여기 돼 있죠? 요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다음 중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새로 생겼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는 걸로.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요것만 됐었는데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요것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라서 한 거 언급드린 거고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이런 데가 예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고 구도심이구나라고 하고 읽어보시는 거지 하나하나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는 곳들 이런 데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정이 되면은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지정된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여기 이 계획의 내용대로 이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의 내용대로. 비슷한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럼 이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무슨 계획 만들죠?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뭐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뭐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10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기본서에 뭐 물론 노트에도 있는데 거기 맨 밑에 예제 바로 위에 5번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였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뭐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우리 노트는 14페이지 노트에 14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은 거기 있을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거기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그러니까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이렇게 지정된 지역이나 구역, 뭐 이런 구역들을 요 계획에 맞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에 맞게.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도 건물 지을 때 요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계획에 맞게. 그래서 요 계획의 내용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요게 건축 제한이라고 했죠? 건축 제한. 어떤 건물을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지 그런 종류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자, 여기는 규제 최소, 즉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 규제를 완화하는데 무턱대고 완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가 원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용도지역을 바꿀 필요도 있겠죠. 준주거지역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 용도지역. 그 다음에 여기를 주거의 목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주거, 개발, 지능지구 이런 걸 지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니까 이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도로, 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규정을 완화하거나 배제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뭐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 요게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요까지가 용도구역. 아마 우리 책은 요 바로 뒤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반 시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했고 그다음에 3번에 기반시설이 있었으니까 기반시설부터 올 건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